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 네,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10화 시간입니다. 이젠 목소리만 들어도 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챔프입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오늘 아주 열정적인 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정적인 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정맨 원북입니다.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진짜 비몽사몽하는 아직도 비몽사몽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 첫 에피소드 올렸던 게 지난 여름, 그러니까 7월이에요. 벌써 지금 반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이 됐잖아요. 그 사이에 저희도 벌써 이 10번째 에피소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 이 감회가 새로운데 첫 시작 당시에 솔직히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저희 걱정 뒤따랐던 게 사실이고 원북 씨가 특히 걱정이 많으셨잖아요. 이게 잘 될까? 그래서 소감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되게 걱정이 많았고 이게 직장을 다니면서 또 다른 이런 가웬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만약 성과까지 없다고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약간 열성적으로 응원해 주신 덕분에 거의 이제 구독자 수도 180명을 돌파했고 누적 조회수도 상당히 올라가서 이런 고무적인 성장을 바라보니까 또 더 열정적으로 제작에 임하게 됐습니다. 헤드라인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성과 없었으면 관뒀다. 요즘 좀 약간 연말 시상식 이제 방송사에서 하는 거 보면 저런 소감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할 말이 없네요. 좋은 말씀을 다 해줘서. 영진 씨는 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걸 같이 하니까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주말마저도 어쩌면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쉴 수 없을지 모르겠다, 좀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게 또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나름의 요령이 생겨서 이렇게 잘 꾸준히 돼 왔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요령에 안주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저희 지금 이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도 쭉 100화 이렇게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아야겠죠? 자, 이제 오늘 책 속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책이죠? 네, 임명묵 작가의 K를 생각한다입니다. 이 K라는 알파벳이 여러 가지 쓰이고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건 단연 K-팝일 거고 K-드라마, K-화장품 등등등. 예전에는 이걸 한류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다면 요즘은 이 K를 사실 어디든 그냥 앞에 붙여서 좀 이렇게 쓰이는 것 같은데 이 핫한 알파벳 K를 생각해 본다는 게 책 제목이에요. 내용이 좀 궁금해지는데 그 전에 먼저 저자 소개를 듣고 가야겠죠. 자, 한 분이 아까부터 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장해 주시죠. 네. 저자 소개를 항상 맡고 있는 원북입니다. 이 K를 생각한다의 작가 임명북 씨는요, 1994년생으로 올해 나이 28, 내년에 29이 되는 20대입니다. 조치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에서 서아시아 및 중동 지역을 전공으로 했다고 알려졌고요. 문명과 역사, 사회와 국제 정세, 대중문화와 과학기술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관심이 많아서 칼럼을 이제 신문사에 기고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신문, 매일경제, 시사저널, 충청리뷰, 슬로우뉴스 등의 매체에서 꾸준히 칼럼을 기고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밖에 다른 책으로는 덩샤오핑 시대에서 시진핑 시대로의 전환을 다룬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이 있습니다. 같은 저희랑 나이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작이 두 개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되게 어르셨는데요, 지금. 오늘 왜 이렇게 긴장을 하신 건가요? 술의 영향인가요? 지금도 비몽사몽합니다. 네, 술 방송을 하고 있는 원북 씨입니다. 원북 씨가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책의 저자 1994년생입니다. 90년대생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그 내용을 쭉 서술하고 있는데 크게는 5가지 파트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주제가 바로 방금 얘기한 그 90년대생입니다. 2010년대부터 이 대한민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수익권으로 올라가게 된 배경에 이 90년대생, 특히 20대가 있다는 게 이 저자의 설명인데요. 그리고 콘텐츠, 즉 대중문화를 요약하자면 투쟁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심은 이제 90년생, 그러니까 20대들이 겪었던 사회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반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한 발전 이후 이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이 집단 다수가 저부가 같이 아니면 이제 저임금 영역에 진입하게 된 것을 저자는 이제 주요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원하는 연출한 자아와 현실 속 자신의 모습의 괴리가 커지는데, 이런 이제 연출한 자의 주무대가 되는 SNS를 통해서 인정 욕구와 경쟁 심리가 이제 같이 커지게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비롯되는 불만족과 사회적 좌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이들에게는 이제 콘텐츠였다라는 것이 이제 저자의 진단입니다. 결국 엄청난 질적 상승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게 이제 저자의 주장의 요지입니다. 동시에 90년대생들의 특징으로 가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데요. 공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가족주의 같은 사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도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모든 종류의 책임과 간섭을 거부하는 행태가 바로 그것으로 방증할 수 있을 텐데, 비혼 저출산의 경향과도 좀 일맥상통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다루는 주제는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일명 K-방역입니다. 최근에는 다시 환자가 늘고 또 유행이 시작되면서 걱정이 큰 상황이지만, 한동안은 모범국가로 전 세계에 찬사를 받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죠. 저자는 여기에 태클을 겁니다.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희생하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박수받을 수 없는 업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방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그 저자의 설명이 뒤따릅니다. 이 K-방역의 성공은 자유나 개방, 투명성 같은 그런 자유주의적인 가치가 위기에 처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도 또 덧붙입니다. 네, 이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민족주의와 다문화로 이야기가 더 넓어집니다. 여기서는 특히 더 직간접적인 경험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저자가 이제 어린 시절 조치원에서 살았는데요. 이제 이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여러 차례 마주치고 또 함께 부대끼며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자 본인의 삶의 흔적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는지 마치 이제 르포 기사처럼 서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특히 비수도권 지방 도시에서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산의 주요한 축으로 이미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이들을 포용하는 한국식 다문화의 가능성을 이제 우리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어서 이야기는 386 세대로 이어지는데요. 과거엔 386이었고 지금은 586이 된 세대를 가감하게 분석했는데, 여전히 과거 그 시절에만 머물러 있는 이들의 모습을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586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이미 사회의 새로운 주류임에도 여전히 주류는 따로 있다고 여긴다라고 지적합니다. 네, 저희가 초반에 다뤘던 책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이른바 조국 사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586 세대의 스테레오타입을 이제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게 이 저자의 평가입니다. 민주화, 저항, 혁명, 이런 단어들, 이런 개념들로 대표되는 이 세대가 지금 시점에선 자산 증식, 그리고 계층 세습에만 골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책이 정말 장이 넘어갈수록 주제가 확확 바뀌어요.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제 저자는 입시와 교육 문제를 이제 다루는데요. 교육을 출세를 위한 통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태가 이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 문제는 곧 탁월한 학벌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의 문제라고 이제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386 파트에서 잠깐 언급됐던 세습의 맹점이 여기서도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입학 사정관제를 무한 세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저자가 제시합니다. 불법과 특권을 도원하지 않더라도 상류층이 자원을 투여하는 것만으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자가 지적을 하죠. 전인교육 같은 교육의 겉가치와 출세와 신분 상승이라는 속가치가 충돌한다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결국 양질의 고등교육을 더 많이 공급해서 학벌보다 나은 신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자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원에 대한 평가와 분배 권한을 독점한 대학으로부터 평가 기능을 분리하고 해세우는 것이 관건이라고 저자는 판단합니다. 궁극적으로 시험 한 번 통과했다고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특혜가 아닌 역전의 가능성이 있는 능력주의의 개편을 주장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책 전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논쟁적이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주장들 가감없이 담고 있습니다, 이 책. 아무래도 저자 개인의 생각이 많이 반영돼 있죠. 군데군데 많이 반영이 돼 있고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이 5가지 파트 중에 어디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렀는지 한번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가장 맨 앞에 나왔던 그 80년대, 그러니까 90년대생, 그러니까 20대들의 이야기가 가장 좀 많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사실 이 책이 관심 받게 된 주요 배경도 이제 20대들에 대한 담론이 최근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요즘 담론인 순한 맛이다. 뭐 90, 야, 뭐 회사에 90년대생이 온다. 뭐 MZ 세대 뭐 민지야 부탁해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얘들도 알고 보면 좀 뭔가 좀 어두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유의 이야기를 저자가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까지 같이 봐야지 이들을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유의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던 차에 이게 책으로 나온다길래 이제 사서 저도 보게 됐고 그래서 저는 가장 앞장 이야기가 제일 좀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파트였습니다. 원북 씨는 어떠셨나요? 뭐 앞서 영진 씨가 언급한 것처럼 이 책이 90년대 세들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주류 정치권 386 세대 때문에 부상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 386에서 좀 많이 머물러 있었는데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이 공정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했잖아요. 뭐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장은 원래 두근두근. 아니 뭐 대한민국 그때 당시 뭐 지지율이 뭐 7, 80%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이런 대통령의 공정에 대한 담론을 우리 사회에 제시했고 그 전에 뭐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이런 사회가 우리가 좀 뒤바뀌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슴이 좀 있었는데 이 386으로 인해서 전 무너졌다고 보거든요. 특히 뭐 이런 공정에 대한 신뢰가 뭐 조국 사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논란, 그리고 부동시장 혼란으로 이어지면서 이 정권에 대한 이 기대감이 허물어졌고 특히 2030 세대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린 상황이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586들의 과연 이 책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가 과연 책임을 지고 있나 아닌가? 아니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 플러스 2030 세대들이 좀 절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원북 씨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침이 너무 튀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열정적으로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제가 거의 1화, 2화 이후로 처음 뵌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슷하게도 1화, 2화가 또 주제가 좀 열변을 토하는 주제와 비슷한 주제의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뭐 1화 때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다뤘는데 10화 만에 또 다시 정치적인 이슈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분 관심 있는 파트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화에 참 기대가 되고요. 저는 뭐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전체 5개 파트 중에 두 번째 파트에 제일 오래 머물렀습니다. K방역. 일단 제가 취재하고 있는 거랑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만큼 제가 그래도 1년 가까이 이 분야를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된 뭐 봐왔던 것들, 들어왔던 것들, 공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10-1화에서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10-2화에서는 그래서 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를 좀 한번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두 분도 뭐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10-2화에서 더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기대하고 계세요, 원북 씨. 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술 기운이 빠지고 있습니다. 독소가 지금 온몸을. 네, 제가 아까 이제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늘 같은 이런 책, 사회 현상을 다룬 내용에는 당연히 토론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뭐 소설을 많이 다뤄왔는데 그런 책들을 다룰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접근하게 되잖아요. 이어지는 10-2화에서는 이 책에 나온 여러 시각들에 대해서 책방기자 멤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치열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책 한번 읽고 오시면 이어지는 10-2화를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에 이어서 다음 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책방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도 책방으로 고고싱! 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